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호텔 방에서 이렇게 또 뉴스를 전해드려 봅니다.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일정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뉴스를 좀 이제 짧게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가장 지금 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이렇게 또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를 이렇게 뽑아서 한번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지금 이 뉴스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무슨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냐면은 어제 뉴욕 맨하탄 있지 않습니까? 뉴욕 맨하탄에서 아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침 7시, 그러니까 엊그저께죠. 엊그저께 아침 7시에,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보다. 아침 7시에, 야, 이 맨하탄에서 거리 한복판에 아침 7시에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리고 그 사망한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가장 커다란 이 의료보험 회사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는 CEO가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.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뉴욕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는 힐튼 호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힐튼 호텔 어제 7시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또 나왔대요. 거기에 무슨 뭐 중요한 모임이 있었었다고 합니다.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하려고 뉴욕 미드타운에 있는 힐튼 호텔에 묵고 있다가 아침에 뭐 잠깐 이제 바람을 쐬러 이렇게 또 나왔나 봐요.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호텔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자마자 뒤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이렇게 또 꺼내가지고 바로 뒤에서 총을 쏴버리더라고요. 총을 쏘는데 여기에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범인이 CCTV에 이렇게 또 찍혔거든요. 후디를 쓰고 이 얼굴도 다 이렇게 또 가리고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를 뒤에다 이렇게 또 뒀나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와서 총을 갑자기 뽑아 들더니만 가방도 이렇게 또 메고 있었는데 총을 갑자기 뽑아 들더니만 뒤에서 이 두 발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두 발을 이 CEO를 이렇게 또 맞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한 발은 몸통에 뒤에서 이렇게 또 몸통에 이렇게 또 맞았다고 하고요. 그리고 한 발은 허벅지에 이렇게 또 맞았다고 해요.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범인은 바로 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도망가서 이 뉴욕 그 맨하탄에 센트럴 그 파크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센트럴 파크에 가서 종족을 감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.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이거는 뭐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이제 범죄이지 않습니까? 타겟을 해가지고 목표물을 두고 암살을 한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서 이 총알을 두 발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 총알 그 탄피가 거기에 떨어져 있었나 봐요. 탄피인가 총알인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 총알을 주워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총알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 딜레이, 지연, 그리고 디포스, 증언 철회 이런 두 단어가 이렇게 또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이 보험업계에서 사용이 되는 지연, 증언 철회, 그리고 방어라고 하는 디펜드라고 하는 이 보험업계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뭐 단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아마도 뭐 추측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코멘트를 이렇게 또 달지 않습니까? 아마도 누군가 이 보험을 이렇게 또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병이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뭐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뭐 그랬는데 이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보험을 이 보험회사로부터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로부터 보험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누군가 이제 앙심을 품고 이 CEO를 이렇게 더 살해를 한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뭐 댓글도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. 그거는 뭐 그냥 이제 추측성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범인은 이렇게 또 달아낸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CEO 가족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예전부터 과거에 이 CEO는 이런 뭐 위협을 받은 그런 적이 있었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CEO뿐만이 아니라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고위 관계자들도 이런 협박을 받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군가 뭐 사주를 하거나 뭐 힘맨을 이렇게 또 고용을 해가지고 암살을 이 뉴욕 한복판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와 어제 이 뉴스를 딱 접하고
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이 CCTV가 공개가 됐는데, 아니 무슨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갑자기 총을 이렇게 또 뽑아 들더니만, 그리고 이 총을 보니까 좀 길어요. 그 소음기 있지 않습니까? 권총에다가 이 소음기를 이렇게 또 단 것 같은데, 갑자기 총을 뽑아 들고 그 거리 한복판에서 호텔 그 앞에서 바로 두 발을 쏘고 도망가는데, 와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, 어쨌든 간에 경찰은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는데,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안 잡힌 거를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계획을 한 이 범행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, 그리고 얼굴도 다 가리고 후디도 이렇게 또 쓰고 있고, 뭐 신원을 전혀 알 수도 없고, 가방도 이렇게 또 메고 갔잖아요. 그 가방 안에 자신을 이렇게 또 변장을 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들어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야 진짜 무섭네요.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보니까,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라고 한다고 하면은 돈이 좀 많겠습니까?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런 거를 보니까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와 진짜 영화 같은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, 이 미국은 또 한바탕 난리가 이렇게 또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.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이 암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난 반면에, 지금 이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? 프랑스도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무슨 난리가 이렇게 또 났느냐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, 지금 이 프랑스 총리 있지 않습니까? 프랑스 총리가 내일 뭐 리자인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프랑스 총리가 왜 이렇게 또 리자인을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이 프랑스 의회에서 불신임 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불신임 투표가 이렇게 또 무엇인지 이렇게 또 보니까, 의회에서 모여가지고 의원들이, 우리는 이 프랑스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, 이 내각을 믿을 수가 없다, 총리랑 다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, 이 불신임 투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,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, 프랑스 정부 그 내각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, 전부 다 이제 내려와야 된대요. 전부 다 내려오고 이제 새로 이렇게 또 뽑아야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이 프랑스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가 이렇게 또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이 마크롱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?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들어가지고 총리를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합니다. 총리를 뽑는 그 과정에서 야권 정당에서 여당 사람들로 이렇게 또 뽑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꽂아뒀다고 합니다. 꽂아뒀는데, 그리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내년에 이 긴축안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내년 예산을 이제 뭐 긴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좀 이제 왼쪽으로 이제 추천적인 뭐 야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야당에서 이거 긴축을 하면 안 된다, 국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뭐 예산안을 이렇게 또 긴축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통과가 이렇게 또 된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총리면 뭐 내각이 전부 다 이렇게 또 내려와야 하고,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이렇게 또 뽑아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불신임 이 투표가 이렇게 또 통과가 된 것이 1962년도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뭐 거의 한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이 총리랑 이 새로운 내각이 3개월 전에 이 출범한 그런 내각이라고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이렇게 또 무너지다 보니까 프랑스도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새로운 총리도 이렇게 또 뽑아야 되고, 뭐 내각도 새롭게 이렇게 또 다져야 하고, 그리고 이 예산안도 아마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짜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야 지금 뭐 전 세계가 뭐 난리가 났네요. 각 나라들에 있는 정치들이 다 양분화가 이렇게 또 되어 있어가지고 막 서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? 싸우고 있는데,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, 지금 이 프랑스도 난리가 나고 있고, 그리고 한국도 지금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?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,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좀 이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027년도까지 임기가 남았다라고 한다고
합니다. 아직도 좀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마크롱 대통령 잘 이끌어 나갈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,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도 난리가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?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한밤중에 뭐 11시 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다음에 6시간 만에 그게 이렇게 또 일단락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이 야권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큰 실수를 이렇게 또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이 탄핵안을 표결에 이렇게 또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계엄령을 이렇게 또 진행을 했었던 그 수많은 이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? 장관들까지 지금 내란죄로 이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오는 토요일 오후 7시에 탄핵안을 이렇게 또 상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당 의원들 8명의 표가 필요하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하게 되면서 여당에서도 이 여당 의원들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. 이거 너무 선 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안이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 계엄령을 선포를 한 다음에 뭐 헬기까지 이렇게 또 날아가고 그래서 군인들 300여 명이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 당시에 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의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또 잡으려고 했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지금은 2024년도이지 않습니까? 카메라가 지천에 깔렸어요. 그런 일을 지금 이렇게 벌이려고 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좀 너무나 안일하게 계획을 이렇게 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지금 뭐 경찰, 검찰, 군부대 그러면서 이 전 국방장관은 이 출국 금지 조치가 이렇게 또 내려지면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이 한국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뭐 촛불 시위 같은 거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 내려와라라고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탄핵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최대 180일이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좀 이제 오래 이렇게 또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,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탄핵이 다 이제 성공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통령 권한이 정지가 되고, 그리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이렇게 또 물려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60일 내에 대선이 이렇게 또 치러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20%밖에 지지율이 없다고 합니다. 뭐 굉장히 낮은 수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의원들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4월 달에 총선에서 3분의 2가 야당이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이 힘이 너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오늘 이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세계 곳곳에서 이 정치적인 양분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많은 이런 이 갈등들이 이렇게 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암살도 일어나고 있고 뭐 내각이 이렇게 전부 다 뭐 60년 만에 불신임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고 그리고 뭐 한국은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뭐 대통령을 이렇게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,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쉽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모든 일들이 잘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.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
missing someone.